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애플 강남에서 구입을 했던 아이폰 16 프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개봉을 해볼 것인데, 단순히 이걸 개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15 프로와 함께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바닥 쪽에 한번 이렇게 놓고서는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 제품의 박스를 놓고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약간 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폰 15 프로보다 16 프로가 길이로는 약 3mm 정도 더 길고 폭으로는 약 1mm 정도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스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길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박스를 이런 식으로 합쳐 놓고 보면은 확실히 박스가 좀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맞춰 놓고서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보면은 보시다시피 한 3mm 정도 실제로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해서 재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90mm 정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이폰 15 프로 쪽을 보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90mm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얼추 폭 부분은 오히려 박스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겨쳐보면은 거의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폭은 비슷하고 길이만 좀 더 길어졌고, 두께는 어떨까요? 자, 두께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아이폰 15 프로 쪽이 오히려 좀 더 두꺼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하고 15 프로를 한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얼추 한 30.5mm 정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이폰 16 프로 쪽은 28.5m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이폰 16 프로 박스 쪽이 오히려 2mm 정도 더 얇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 두께가 또 살짝 미묘하게 두꺼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박스 쪽에서는 좀 더 얇아진 것으로 봐서 패키징의 기술이 좀 더 발달을 해서 좀 더 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부피는 두 제품이 이제 박스 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길어진 것을 두께로 상쇄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5 프로는 제가 이미 이런 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16 프로를 직접 개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아래쪽도 자, 이렇게 딱 뜯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그 비교 대상의 아이폰 15 프로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15 프로, 이쪽이 16 프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데저트 티타늄 색상이고 이것은 내추럴 티타늄 색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뒷판 색깔은 오히려 내추럴 티타늄이 좀 더 짙은 거고, 그리고 데저트 티타늄이 좀 더 밝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제품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면은 옆부분에서는 색깔이 좀 은은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쪽이 좀 더 약간 더 어두운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좀 처리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좀 보면은 좀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제 그 미국판 아이폰 15 프로에서 있었던 밀리웨이브 안테나 부분에 되어야 되는 부분에 이쪽으로 카메라 제어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꾹꾹 이제 물리적으로 눌리는 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정전식으로도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감지가 된다고는 하네요. 자, 다른 부분은 반대쪽으로 보면은 위치가 미묘하게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버튼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액션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다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판을 샀기 때문에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유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미국판 15 프로에는 이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국에서 샀었으면은 똑같은 위치에 아마 있었겠죠. 자, 얼추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놓고 박스 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걸 보면은 15%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있고, 스티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있는 형태였는데 16%에 와서는 좀 패키지 구성이 약간 스타일이 달라졌죠. 먼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똑같은 USB-C지만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5%대와는 달리 스티커 같은 건 보이지가 않네요. 이걸 한번 살짝 뜯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죠. 여기 딱 설명만 있고 나머지는 뭐 구체적으로 다른 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심플하게 변하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스티커는 더 이상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그래서 두께가 좀 더 얇아졌다 정도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제품의 길이를 보면은 실제로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죠. 거기 딱 3mm 차이 나는 게 그 부분이고, 이렇게 옆부분을 보면은 두께는 거의 같고,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약간 폭이 넓어졌지만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들고 다녔을 때는 약간 길어졌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대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은 15%는 일단 두고, 이쪽에 16%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쪽에 카메라 제어 버튼이 있다는 안내가 하나 추가가 된 거 외에는 크게는 특징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떼어서 일단 부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편 제가 쓰고 있는 15%도 같이 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팅이 됐네요. 자, 한국어, 대한민국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모양은 기본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설정을 하면 되니까. 자, 지금 빠른 시작을 하면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그걸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설정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빠르게 하나 하고요. 활성화도 좀 하고, 자, 본인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고요. 자, 비밀번호는 제가 이미로 하나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는 걸로 하고, 계정 설정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약간 동의를 하고, 자, 했고, 지금은 안 하고, 카메라 제어. 자, 이번에 추가가 된 이 버튼에 대한 것을 좀 안내를 하고 있네요. 자, 설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와 16 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부팅이 됐는데, 좀 더 가까이 놓고서는 보면은 보시면은 이 베젤 부분이 미묘하게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본체가 커진 것보다 조금 더 커져서 실질적으로 대각선 길이가 한 4mm 정도 더 넓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체감상 그냥 쓰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자체가 이 화면 테두리에서의 거리가 사실상 차이가 없어서 오히려 이때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더 커졌다고 하더라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말하자면 방해를 하는 부분은 사실 그다지 차이가 없다 하는 부분,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존에 없었던 기능을 한번 일단 봐야겠죠. 바로 이제 카메라 제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서는 찍는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꾹 누르면은 사진이 찍히고, 살짝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 걸로 볼 수가 있네요. 이거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제어 버튼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이 식으로 많이 찍고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반셔터 기능도 원래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구현이 되어 있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기능 제어를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만 지금 되고, 눌러보면은 그냥 찍히기만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정도는 참고를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5배 줌이 얼마나 잘 당겨지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자, 다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자, 여기 5배 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당겨지죠. 일단 저쪽에 있는 피사체를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찍었고, 지금 보면은 한 이 정도 크기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반면에 여기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는 지금 3배 줌까지 밖에 안 되죠. 자, 이거를 가지고 저쪽에 한번 찍어 본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배 줌과 5배 줌의 차이가 한 이 정도가 된다는 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확실히 좀 더 당겨서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제 눈에 띕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지도 나중에 한번 직접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